저희는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포의 교통 문제 그리고 산업과 상권을 다뤄봤는데 자, 끝으로 우리 또 김포가 신도시가 됐는데 신도시에 걸맞는 이런 그 사회적 인프라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택생 준비해 오셨죠? 예. 먼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은 뭐 교통 문제, 산업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외의 인프라 문제도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 시설일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한 개 시설당 학생 수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전국 평균 대비해서 1.2배에서 2배까지 높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였고요. 전국 평균 대비 거의 2배 이상 한 시설당 학생 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유원은 1.3배, 영화관은 1.5배, 문화시설은 1.7배, 은행은 1.8배, 공공시설은 심지어 2.1배까지 다른 지역의 평균 대비해서 한 시설이 차지하는 어떤 커버해야 되는 인구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아니라 시설당 인구수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한 개 시설당 차지하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이건 뭐 교통 인프라나 뭐 사회적 편의시설이나 뭐 다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네 지역이 이게 부족한지 남는지 이런 거 모르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세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 지역은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떠한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걸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의사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좀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국민이 이걸 또 알아야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해결해달라. 네.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치인들 보면 요즘 뭐뭐 했습니다 하고 동네 사거리에 공감만 있으면 현수막을 걸던데 그냥 그대로 수용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을 김포를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정치가 개인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정보가 정치인들에게 자극이 되도록 하자는데 우리 이 채널의 목표가 있는데 세 분 전문가께서 내가 만약 내년에 김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면 자, 어떤 공약을 걸겠다. 내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는 어떤 공약을 걸겠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제안을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핫플레이스 전문가인 이종수 측임님. 제가 국회의원을 출마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히 뭔가 이렇게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선은 저희가 요즘 관심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요즘 인구감소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인구 소멸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인구를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 했다면 주민등록 인구의 그 외국인 등록 인구, 거소 등록 인구 그리고 해당 시군구에 3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의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앞에 있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은 고정돼 있어서 변하지 않을 텐데 이 생활 인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당 시군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축제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쇼핑몰도 하나긴 하지만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작업들. 그래서 목표는 매출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해서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나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걸 만드는 걸 지원해주는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전체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와서 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생활인물 많이 내리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서 김영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연계, 산업 간 연계,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자,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실 별명이 데이터 깎는 노인입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죠? 넷 중에. 근데 별명이 데이터 덕후, 데이터 깎는 노인 우리 주시태 실장님. 네. 자, 출마하신다. 출마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김포에 도저 계시니까 자, 예. 출마하신다면 나가 어떻게 하겠다. 예, 사실 저는 4년, 5년째 벌써 이제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호선 연장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GTX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광역버스를 늘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문제에 대부분 다들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다른 후보자는 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두 후보자가 있다면 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자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제가 꼭 엄청 펭귄 같은 아빠라서 저만 부성애가 뛰어나서는 아니고요. 대부분 교통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항상 교육 문제입니다. 30, 40대 엄마 아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 지옥철을 타면서도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전략, 뭐 그런 공약들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10대 미만의 아이들이 좀 많은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먹는 것이나 교육 수준, 괴롭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 던지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공약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 네. 자, 김포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 만약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내년에 출마하실 때 교육시설,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은 최소 집에 유권자 두 분이죠? 두 표가 갑니다. 네, 두 표. 아니 근데 지금까지 혹시 여기 출마하셨던 분들이 교육 문제 가지고 크게 이렇게 어필하셨던 분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교육 문제를 1순위로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구나. 교통 문제, 산업 문제, 그러니까 후순위가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전체 꼭지 중에 한두 개는 있었는데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하다 발견한 건데, 이 파주에서 소비, 교육비 지출이죠. 파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비의 매출, 이게 이제 어떤 교육비인지 뭐 사교육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총 교육비 금액하고 김포시가하고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파주시가 한 100억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게 아주 좋은 공약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뭔가 더군다나 이거 뭐 이렇게 소비, 외식 이것들은 약간 선택적 영역인데 교육 매출이 그 정도 100억 정도 차이 난다는 같은 인구수인데 그것도 월배니까 연으로 따지면 뭐 1,000원 이상. 굉장한 네, 차이인데 네. 뭐가 있겠구만.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각 교수님께서 내가 김포 국회의원 출마한다, 어떤 걸 메인 공약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표현은 좀 되게 정성적으로 하고 싶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자, 근데 이 행복이라는 어떤 척도가 그럼 뭐냐? 교통도 지금 불편하고, 뭐 여기 외식 소비도 할 때도 마땅치 않아서 다 외지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더니요, 김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정말 좋은 도시다. 그런데 그걸 뜯어봤더니 생각보다는 요게 우리 거주민들, 김포 시민들의 행복도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가치를 더 높일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매출액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그럼 사실은 뭐 그게 잘 되면 교통 문제 다른 하드웨어적인 게 더 많이 빨리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김포는 그런 어떤 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제가 외식 업체들도 다 분석해 봤거든요. 좋은 업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좋은 여건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잘 마케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마사지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요즘은요, 이걸 잘 마케팅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김포 시민에게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외지인들이 김포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아까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들이 보완적으로 잘 소비가 많이 되게만 한다면 지금보다 파주시도 능가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등수가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대비 6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에서 뭐 목표를 저는 4등, 3등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1인당 소비 공헌도를 높일 수만 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김포가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잘 다듬어서 공약으로 수치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김포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각 교수님께 혹시 전화번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김포를 책임졌던 정치인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시장도 하셨고 아마 두 번인가 거기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인천에 가서 시장을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장관 출신의 또 김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셨다가 아주 또 무게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죠. 양산으로 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김포를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훨씬 살기 좋고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도시인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여타의 수도권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간 뭔가 답답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 지역 정치하고 이렇게 맥락이 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치고 들었습니다. 참 정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가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좀 하겠다는 게 저희의 하여튼 소박한 목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기반의 정책 기반이 정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4명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